기본 선언문의 구조는 attribute specifier sequence, 댓글 specifier sequence, init declarator, list로 구성이 됩니다. sequence는 요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구분자로 화이트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list는 요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콤마를 구분자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댓글 스페이스바이어 sequence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가져다가 재기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댓글 스페시파이어가 반복적으로 온다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벗어날 때는 첫 번째 구문에 있는 자기 자신의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구문, 이건 이제 기본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기본 구문을 통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댓글 스페시파이어 이후에 어트리뷰트 구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언문의 시작 위치에도 어트리뷰트가 올 수가 있고, 댓글 스페시파이어의 마지막에도 어트리뷰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스펙 문서에 보면 선언문의 시작 위치에 오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엔티티 각각에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엔티티냐면 디클러레이트에 의해서 선언된 각각에 대해 적용된다. 우리가 디클러레이트는 리스트 형식이니까 하나 이상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한 모든 엔티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문을 보면 선언문의 시작은 여기서 됩니다. 그럼 선언 위치에 어트리뷰트를 둘 수가 있고, 이 어트리뷰트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디클러레이터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함수 전체를 보게 되면 함수의 선언 위치, 바로 여기입니다. 이 위치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줄 수 있고, 이 어트리뷰트는 함수의 이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선언 구문의 시작 위치에 어트리뷰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댓글 스페시파이어 이후에 오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타입에 연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타입이냐면 앞에 있는 댓글 스페시파이어에 의해서 결정된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 구문에서 댓글 스페시파이어가 끝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둘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어트리뷰트를 적용하게 되면 int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자, 함수 선언을 보게 되면 댓글 스페시파이어는 여기입니다. void. 그래서 이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적용할 수 있고, 이 어트리뷰트는 void에 영향을 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트리뷰트는 선언 구문의 시작 위치에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 스페시파이어의 마지막 위치에 어트리뷰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 스페시파이어에는 스토리 클래스 스페시파이어, 펑션 스페시파이어, friend, type def, inline, const export, const eval, const init과 같은 스페시파이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defining type specifier입니다. defining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정의되고 있는 타입이라는 뜻이죠. 타입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타입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타입일 수도 있고, 이미 있는 타입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타입의 경우는 클래스 네임, enum name, type def name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define type specifier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클래스 자체 선언도 define type specifier에 속합니다. enum 자체도 define type specifier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클래스 선언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를 제가 t라고 할게요. 이 부분이 t에 속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댓글 스페시파이어로 defining type specifier 하나를 쓸 수가 있는데, 그 타입이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enum 스페시파이어가 이겁니다. 전체가 t입니다. 댓글 스페시파이어라는 이 구문을 통해서 enumeration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이 올 수가 있는데 꼭 타입이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실은 아니에요. 댓글 스페시파이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타입이 있어야 된다의 방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enum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타입이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뉴머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뉴머레이터 이름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문도 오케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선언문의 기본 구조에서 이 선언문은 결국 이름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 구문을 뭐라 부르냐면 name declaration, 즉 이름을 선언하는 구문이다 해서 이름 선언 구문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도입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으면 구문에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도 오케이예요. 문제가 없어요. 등장한 타입은 전체가 t입니다. 등장한 타입의 이름은 없지만 이름을 도입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이 부분이 t가 돼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t가 됩니다. t가 타입을 썼어요. 근데 그 타입이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declarator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10번째 라인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T가 돼요. 왜 T가 되냐면 타입 def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입 def를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를 한 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디클러레이터로 이름 B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OK입니다. 즉 뭐냐면 댓글 스페시파이어에는 타입이 있어야 돼요. 그 타입이 이미 만드는 타입의 이름일 수도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타입이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타입이 일단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CV 퀄리파이어도 타입 스페시파이어 일부러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CV 퀄리파이어는 타입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other than CV 퀄리파이어 이렇게 써있죠. CV 퀄리파이어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컨스턴스라든지 볼라타일 같은 키워드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별 타입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타입 내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구문은 O입니다. 얘도 T고 둘 다 T입니다. T인데 댓글 스페시파이어만 존재를 해요. 근데 이름이 없는 건 괜찮은데 최종적으로 이 구문 자체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야 되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에러입니다.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기본 선언 구문은 이름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name declaration, 즉 이름 선언 구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걸 다 생략하고 댓글 스페시파이어만 존재를 하더라도 역시 이름을 도입을 해야 돼요. 이 경우는 그런 경우죠. 댓글 스페시파이어만 있지만 여전히 이름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름마저도 도입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에러입니다. 그리고 댓글 스페시파이어에는 타입의 이름을 하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타입 이름이 존재를 하게 되면 맨 먼저 등장할 이름에 대해서는 댓글 스페시파이어의 일부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컬러레이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타입 네임이 그러니까 댓글 스페시파이어의 일부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다른 타입이 이전에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다른 타입의 이름이 없어야 돼요. other than CV 퀄리파이어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CV 퀄리파이어를 뺀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 안 하고요. 타입 2개가 등장합니다. int 타입이 있고 pc 타입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먼저 등장한 int는 댓글 스페이스바이어로 분류가 되어지고요. 다음에 등장하는 녀석은 디클레이터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pc는 이때는 파라미터 이름이 됩니다. 타입이 아니고. 그렇지만 세 번째 경우에 처음으로 pc란 타입이 등장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pc는 파라미터의 타입이 됩니다. 파라미터 이름이 아니고 즉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라인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에 대한 이름이 생략이 되고 파라미터 타입만 명시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 네임이 연이 오게 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요소만 댓글 스페이스바 일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signed, unsigned, long, short와 같은 4개의 이름이 있냐면 여기 simple type specifier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암묵적으로 int라는 타입이 오는 거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unsigned 다음에 in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갈라지고 이 PC는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unsigned int 딱 갈라지고 얘는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signed, unsigned, long, short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int 타입이 추가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문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댓글 스페시파이어 스캔스 부분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가 T냐면 여기까지가 T입니다.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타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캐릭터라는 타입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캐릭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타입이 있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T가 되는 겁니다. 이때 타입은 PC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까지가 T고 이때는 int 타입이 되는 겁니다. unsigned int가 암묵적으로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int 타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int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함수의 return 타입도 T에 속하죠. 여기는 모두 다 void가 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T인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름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름을 도입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즉 클래스의 이름을 부여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둘 다. 근데 여기가 T입니다. 이 익명의 이름이 타입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이름인 B는 디클러레이터가 됩니다.
여기는 전체가 T고요. 이름이 하나 도입되고 있죠. My Class라는 이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T고요. 여기는 3개 이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여기는 이누머레이션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이누머레이터로 2개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는 T입니다. 이게 T고요. T만 봐서는 이름이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이름이 디클러레이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댓글 스페시파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익명의 타입도 타입이거든요. 이름이 없다고 해서 타입은 아닌 건 아니니까 타입 등장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유니언에 대한 내용인데 유니언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름을 블락스코프에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 이름을 도입하고 있고 이 전체가 T입니다. 이름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명 유니언이 등장했습니다. 익명 유니언 T고요. 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D가 위치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 이름들을 블락스코프에 바인딩하지 않고 디클러레이터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에러가 돼요. 대신 디클러레이터를 통해서 이름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는 댓글 스페시파이어를 디자인하게 되면 그 안에 필히 타입이 존재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